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인 태권도. 이 화려한 품새와 인성을 강조하는 수련 체계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속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이 태권도로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을 펼치고 있는 주인공과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태권 박사 양호찬 관장인데요. 오늘은 태권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네, 양호찬 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호찬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이 태권도장 관장님으로 계시죠? 네네. 네, 그러면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태권도를 지도한 지는 약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 되셨네요. 네.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권도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대학을 태권도 학과를 진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권도 학과에서 진학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태권도를 가르치는 이 관장의 길을 걷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나요? 네,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막내고 그리고 몸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5살 정도 되니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태권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 이끌려서 태권도장을 처음에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태권도장을 처음에 갔더니 굉장히 관장님이라든가 사모님이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무서우셔가지고 이제 태권도장을 관장님의 강요에서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관장님의 말투나 이제 행동에 따라서 감동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관장님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꿈을 키우게 됐죠. 근데 지금의 이 체격을 봐서는 또 약하셨다니까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어느 정도 약하셨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약한 편이었어요. 지금하고 틀리게 이제 몸도 많이 이제 밥 먹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근데 태권도를 꾸준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니까 이제 먹는 거라든가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먹는 거, 잠자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5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으니까 약 한 25년이 훌쩍 넘게 태권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튼튼해지고 키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관장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일단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번 연속으로 이 최우수 관장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2008년도에는 최우수 지도자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네네. 네, 이렇게 속해 있는 분야에서 많은 상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제 태권도 대회라는 게요.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엘리트적인 대회. 그러니까 선수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동하는 친구들. 그리고 한 가지는 비엘리트 대회. 그 대회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목표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태권도 대회라 그러면 약간 거부감도 갖고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 편인데 이제 태권도 대회라는 게 저는 이제 입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태권도를 수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회를 나가서 1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대회를 나가봤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수련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를 입상보다는 즐기는 대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친구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입상도 하게 되니까 저도 이제 같이 지도자로서 입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태권도를 하면 좀 아이들이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 관장님이 그동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요. 대회를 나가는 친구들은 좋은 이제 태권도장에서 운동하는 수련생들이잖아요. 근데 수련생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어느 한 목표를 가지고 그 대회를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1등을 목표로 했는데 못하게 되면 그 뒤에 쉽게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대회라는 것 자체를 즐기면서 자기가 대회를 나가는 것 자체를 1순위로 목표를 잡고 나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긴 시간 수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현재 이 태권도 수련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이제 어느 태권도장마다 이제 관장님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전체 100%로 기준을 잡았을 때 10%는 성장에 관련된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20% 정도는 아이들 기초 체력.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 운동할 때만 해도 운동의 질보다는 양이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뛰더라도 10바퀴, 20바퀴 이렇게 운동을 했었는데 요즘의 체력이라는 것은 소근육 발달 운동, 또 아이가 교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뜀틀이라든가 매트 운동이라든가 뭐 그 큰 체력을 요하는 것보다는 장애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운동 능력. 그리고 20%는 태권도. 그리고 태권도 교육.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왜 체력 훈련을 기초 체력 운동을 하냐면 태권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적인 몸 상태가 돼야 되고 운동 능력이 갖춰져야지만이 태권도를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권도적인 부분이 약 한 20% 정도, 그리고 10%는 인성 교육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실까 궁금해지는데요. 키워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아름다운 소통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이 아름다운 소통으로 나왔는데요. 네네. 어떤 의미의 키워드인가요? 이제 아름다운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화를 하고 그 대화에 따라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제 저는 그래요. 태권도라는 운동이 수련생과 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수련생의 부모님에 따라서 저하고 그 아이하고 교육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더 많은 생각을 갖게 되고 더 성장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 1대1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를 지도하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부모님이 해야 될, 또 갖춰야 될 행동들, 또 부모님이 우리 아이한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이제 부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소통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군요. 네. 그럼 사실 이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의 성격이나 이 특징이 다들 다르잖아요. 네. 이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과의 소통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태권도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또 태권도장을 처음에 입관을 부모님이 하실 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들이 여기는 태권도장이 이렇게 단체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아니면 그 또래만 빼서 수업을 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태권도장에 배우러 온 이유가 태권도나 운동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만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부모님들이세요. 근데 태권도라는 운동은요,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렸을 때는 놀이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래도 이제 오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형들한테 배워야 될 거, 또 동생한테 해야 될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무슨 공부를 시키더라도 1대1 수업, 구루식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개인주의나 자기만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태권도장을 보내면 단체로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이 친구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데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인성 교육이 항상 뒷받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한테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다음에 위에 있는 형이나 누나나 언니들이 동생한테 갖춰야 될 덕목들을 배우기 때문에 태권도 운동이라는 게 크게 그 각자 연령대가 틀려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말 스승은 이제 학생에게 아버지와 같고 또 나침반과 같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알려주는 존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인성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 편인가요? 네. 이제 이게 있어요.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관장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관장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지만 이제 관장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일반 선생님과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굉장히 틀려요. 관장님은 엄하시고 또 때로는 따뜻하고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가서 선생님이 매를 들고 혼을 내면 반감을 갖게 되는데 관장님이 그거랑 똑같은 행동을 해도 관장님한테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그래서 관장님과 학생들하고 이제 신뢰를 많이 쌓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 태권도와 같은 체육 수업 이외에도 뭐 특강이나 체험 수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는요.
토요일 날에 대해 특강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날 하는 수업을 토요 특강이라는 명칭을 짓게 되는데요. 토요일 날 하는 특강이라든가 이런 수업은 태권도와 전혀 반대적인 캠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캠프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뭐 서예라든지 그 다음에 두부를 만들러 간다든지 아니면 미니 토마토 체험장 비닐하우스를 간다든지 아니면 농촌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아니면 박물관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태권도와 전혀 다른 캠프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태권도장에서 미니 토마토 농장을 예를 들어 가면 토마토를 수확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단체로 가는 캠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라든지 또는 이제 자기보다 상급자인 사람들한테 해야 될 행동들이라든지 동생을 보살핀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태권도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진짜 많이 보고 느끼게끔 해주는 게 제가 가장 꿈꿔오는 태권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에 제가 큰 수업을 지장을 안 받고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날 특강을 많이 진행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있던 게 이제 부모님들이 제가 결혼을 안 한 관장님이 잘하셨는가 봐요.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벌써 6년 됐는데요. 선이 한 번씩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은 이제 선 자리를 주선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태권도 수업 외에 토요일마다 이렇게 그럼 학생들이 선택으로 이렇게 체험 학습을 가는 건가요? 네, 전체적인 틀은 제가 교육을 1년 연중 계획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철에 맞게 아이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캠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날씨가 너무 더운 날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견학을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따뜻한 봄이라든지 가을 때는 등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천이 있잖아요, 순천에 그 걷기 대회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각 테마에 맞게 캠프 진행을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런 체험 프로그램에도 잘 참석하는 편인가요? 네, 이제 제가 태권도장 토요특강을 운영한 지가 벌써 태권도 개관하고 했으니까 한 6, 7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여를 하고 싶다고 다 참여할 수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안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캠프를 진행할 때 최고 크게 생각하는 게 안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문이 나갈 때 저희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45명 선착순 마감. 이 말을 굉장히 넣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캠프를 진행을 할 때 이 인원수가 가장 즐겁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인원수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참여는 가능하지만 이제 먼저 접수한 45명만 캠프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체육 수업 이외에 이런 수업들을 진행하시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제 가장 특별한 이유는요. 이제 저를 믿고 부모님이 보내주셨고 저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아무리 좋은 수업을 해도 교육밖에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아이들하고 즐겁게 해도 이건 수업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하지만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하고 아이들하고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캠프가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도진들이 저 외에도 사부님들이 3분이 계시는데 4명이서 지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지도진들을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부님은 이런 사람, 관장님은 이런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도 아이들하고 캠프를 통해서 즐겁게 놀고 그다음에 노는 과정에서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인성 교육에도 확실히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두 번째 키워드도 궁금해집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GMS, 그랜드마스터 스터디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 그랜드마스터 스터디의 약자 GMS라고 적혀져 있었는데요. 이 GMS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GMS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랜드 마스터 스터디입니다. 네. 스터디라는 건 공부하는 거잖아요. 순천에 있는 8명의 관장님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의논도 하고 그다음에 캠프라든가 이런 거에서 서로 이제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죠. 네, 그럼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수법으로 다가가기 위한 이 노력이 또 아니신가 싶은데 어떻게 처음 이 GMS를 만들게 됐나요? 처음에는 GMS가 탄생을 하게 된 배경은
저하고 그다음에 호반지구의 이성춘 관장님, 그리고 최석범 관장님, 그다음에 조영기 관장님, 이렇게 네 분이 선후배 관계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운동을 했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장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꿈을 같이 키워왔던 그런 동료이자 선후배 사이인데요. 이제 관장님들이 전부 각지의 태권도 학과를 전부 진학을 해서 이제 태권도 졸업을 하고, 그 선배, 그다음에 후배, 이제 그 이렇게 순서대로 태권도장을 오픈을 하면서 항상 저희가 꿈꿔왔던 게 자기만의 색깔이 아닌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또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또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모임이죠. 이 GMS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활동들을 해오고 계신가요? GMS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4명이었지만 지금 어느새 8분의 관장님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큰 활동보다는 이제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이루어졌을 때 관장님들끼리 서로 각자의 의견을 내가지고 교육 이치를 높이는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혼자 할 수 없는 캠프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 강남여고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강당을 대여를 해가지고 한 500명에서 한 700명 되는 수련생을 모으고 또 부모님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태권도인의 밤이라는 캠프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즐겁게 캠프를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부모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친구 사귀기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8분의 관장님들이 각자 다른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게끔 1박 2일 캠프를 주선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만들어주는, 즉 혼자 할 수 없는 캠프들을 같이 여러 명의 있는 관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이룰 수 있는 이런 캠프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GMS에서 나오는 이 교육 방침 중에서 이런 건 참 좋더라 하는 방법이 있으셨나요? 관장님들이 전부 태권도에 대해서 욕심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세요. 대부분 보면 순천에 간 60여 개 도장이 있는데 그 모든 관장님들이 다 노력을 하시는 관장님이신데 나 혼자 이제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관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니까 좋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만의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 관장님들의 의견을 다 조율해가지고 하면 더 큰 교육에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현재 안주하지 않고 늘 노력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또 인상적인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태권도와 동행하다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가 이 태권도와 동행하다로 나왔는데요. 지금처럼 이 앞으로도 태권도와 동행하겠다라는 또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지난달에 열린 국민생활체육 태권도 연합회 이 순천시 협회장기 종합대회에서 이 수련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면서요? 네네. 그 대회가 8월 25일 날 순천 팔마 경기장에서 열렸었는데요. 네. 저희 태권도장 친구 수련생들이 73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참여를 했죠. 그래서 좋은 성적도 냈었고요. 그리고 단체전 경기가 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저희 체육관이 우승했었고요. 그다음에 3학년, 4학년부는 1, 2, 3등을 다 했어요. 종합 우승을. 그리고 5, 6강도 우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팀 우승, 고등학교 팀 우승. 그래서 전 단체팀이 저희 체육관이 전부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단체팀 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이제 방학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면은 이 지도자로 임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태권도장에서 처음으로 저희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정교 어린회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정교 어린회장이 나온 거를 보고 뭐 기억이 남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가 태권도장을 다닌 지가 어느새 한 6년 된 거,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3단을 취득했죠. 근데 그 친구가 태권도장에 처음 이제 부모님 손에서 이제 왔을 때 그 친구가 오고 싶어서 태권도장을 온 친구는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너는 너무 착하고
여린 마음이 있는 친구고 성격이 약간 내성격이기 때문에 태권도를 해보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권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태권도장에 들어왔는데 어느새 성장을 해서 지금 정규 어린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저한테 어린회장 당선된 날 저한테 그 글을 써주셨거든요. 그게 저희 태권도장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딱 한 줄 썼거든요. 근데 네. 그 말을 보는 순간 감동이 진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학생에게는 태권도가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가 자신감이었겠죠. 그렇죠. 네. 예, 태권도장이라는 게 진짜 내성격인 친구들을 활발하게끔 성격을 바꿔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거, 행동을 많이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든지 말도 많이 하게 되고 행동도 커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얻게 됨으로써 자신감도 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적으로 습관화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이 관장님이 기술만을 이렇게 전수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인성 교육과 그리고 아이들의 이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 나이가 많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태권도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수련을 하다 보니까 태권도를 접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저희 사범님도 있고 또 사범님 밑에 교범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저를 믿고 앞으로 저를 보고 똑같이 관장님이 되려고 하는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들이 뭐냐면 현실에 절대 안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 교육적인 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TV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네. 그때 유명한 그 박찬호 선수가 그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태권도장도 안정화가 됐고요.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교육적으로 물어보는 그 정도 이슈에 올라가 있지만 저는 그래요. 태권도 교육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또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와요. 그러면 지도자로서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이제 제 가장 큰 앞으로의 목표고 꿈이죠. 너와 나 지금 여기에 두 손을 마주 잡고 찬란한 아침 햇살에 너의 다짐 새겨봐.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이 양호찬 태권도 관장과 함께했는데요. 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하는 태도가 지금의 양호찬 관장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전통 무예인 태권도를 통해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인성을 다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